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 큰 폭으로 올라서,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좀 편하게 방송을 좀 하는, 상당히 드문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폭,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매우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27포인트가 오늘 올랐습니다. 그죠?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것 같은데요. 그죠? 물론 이제 상승률로 따진다면 예전 2008년도인가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막 변동폭이 컸을 때 그때 약 한 12% 정도 하루에 코스피가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127포인트 벌써 1600선을 단번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1500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루 만에 1600포인트를 바로 회복하는 그런 또 무시무시한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래로 변동폭이 커지는 것보다 우리가 위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오히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죠. 물론 선물이라든가 뭐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대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상승으로의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잠깐 보였습니다만 오늘까지 14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도 규모는 거의 1조, 거의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9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고요. 왜 올랐느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일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무제한 양적 완화라 카드를 중앙은행에서 좀 뭐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각국 증시의 부양책이 그동안에는 약발이 안 먹혔어요. 사실 오늘 오른 이유에 대해서 굳이 따져보자면 그렇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죠? 장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돼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만 엊그저께 그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이 그죠? 부결이 됐죠. 표결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연이 된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또 어제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야당,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충돌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크게 오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4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기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오늘 국내에서도 이제 부양책을 계속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채권 안정펀드 투입이라든가,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었죠. 왜? 그만큼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만큼의 또 반등폭도 굉장히 셀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8%가 넘는 초급등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글쎄요,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 우리가 완전히, 또, 크게 안심해서 공격적으로 또 매수에 가담할 그럴 입장도 아니다라는 거. 언제든지 또 주가가 되밀릴 수 있고,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도 뭐 미국 다우가 3%, S&P도 거의 3% 가깝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 이제 저점을 좀 잡아 나가겠죠. 그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 우리나라든 뭐 아시아 국가든 그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좀 안정화를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관련된 시황 얘기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뤄볼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진단, 시약부터 해서 치료제, 백신까지
이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 진단 시약을 만드는 그죠? 뭐 시젠이라든가 뭐 수젠텍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았죠. 시장하고 상관없이 50일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시장이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잠깐 주춤합니다. 진단 시약 관련,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진단 시약 업체들,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젠텍은 6%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가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진단 시약,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매기가 이제 진단 키트, 진단 시약에서 치료제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어떤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제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너도 나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죠? 관련 뭐 효과가 있다, 뭐 조금이라도 얘기 나오고 아니면 계열사에서 임상이 시작됐다, 조금 얘기만 나오면 반짝반짝 올라가는 그런 어떤 테마. 사실 바람직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죠? 지속 가능한 테마가 아니고 일시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 이런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좀 굉장히 이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진짜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투기적인 종목은 철저히 우리가 이제 배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 시약에서 매기가 이제 치료제 쪽으로 온다. 이 치료제가 좀 끝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도 백신 관련주들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또 매기가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단 키트는 있어요. 그죠?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 비해 전 세계 중에서 지금 뭐 진단을 굉장히 확실하게 잘하는 그런 어떤 모범 국가 관리를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공식 치료제는 없는 상태예요. 공식 치료제라든가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만 기존 치료제를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포심이 굉장히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기존 치료제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칼레트라라고 하는 미국의 에브비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칼레트라,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같은 이런 어떤 기존의 치료제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국이라든가 홍콩에서 지금 9건의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빠르면 5월달, 그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5월달에 이 결과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에브비가 자, 2026년도까지 특허권을 보유한 이 에브비라는 회사가 특허를 포기한다. 통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 주장 안 할 테니까 자, 맘대로 임상을 해서 치료제를 만들어라. 통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이 치료제입니다. 그렇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죠?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런 약으로 굉장히 점프를 했던 그런 글로벌 제약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렘데시비르 가장 기대가 되는 지금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르면 2주 후에, 그러니까 4월 중으로 4월 초반이 될 것 같은데요.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막연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연한 공포. 현재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나도 옮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공포 심리가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서 또 임상 결과가 좋게 발표가 됨에 따라서 공포감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반응,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반영하는 또 금융시장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급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도 사실은 거의 V자 반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상승폭이 뭐 8%가 넘는 지수의 상승폭을 보여준 것처럼. 자, 아무튼 이게 막연한 공포 심리에서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의 등장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르면 2주 후에 지금 중국부터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이 렘데시비르를 희귀질환 치료제로 선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임상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죠? 임상이 단축될 수 있고요. 특히 7년 동안의 판매 독점권도 부여가 되고 또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직판 체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희귀질환 치료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치료제로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국내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들, 바이오회사들 어제 셀트리온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어제 장 끝나고 서정진 회장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뭐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죠. 그죠?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 제약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 여러분들 치료제로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가.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이 서정진 회장이란 분이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알진 못합니다만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죠? 그런 어떤 발표, 공식적인 뭐 간담회 물론 다 알고 있는 얘기 내용이었었고 뭐 뚜렷하게 좀 빨리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또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어떤 쇼맨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바로 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에.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60만 주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죠? 60만 주. 이전에 없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 60만 주가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50만 주가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셀트리온을 많이 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정진 회장이 어제 그 온라인 뭐 간담회인가요? 기자회견인가요? 이런 어떠한 액션이 굉장히 큰 뭐 주가에 어마어마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런 거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바이오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항체 치료제 개발 첫 단계. 이제 항체 후보가 300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른 어떤 업체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이런 과정을 3주 만에 완료했다. 굉장히 뭐 좀 약간 오버스러울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투자 심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사실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삼형제가 올해 주목을 받는 건 다른 거가 더 중요합니다. 램시마 SC라든가 호주마라든가 트룩시마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그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건 램시마도 중요하고 트룩시마도 중요하고 호주마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항체 치료제를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시장에서 대응을 했다,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JW 중해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뭐 내용은 뭐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지금 이제 로슈가 보유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JW 중해제약이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FDA 임상 3상이 허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과다하게 분비가 병원체가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가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이게 병원체를 공격해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공격되는 그런 현상들을 완화하는 약물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악템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JW 중해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셀리버리라고 제가 주식공장TV에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희귀질환 치료제죠.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중증 폐혈증 치료제 물질 ICP-NI라고 하는 이 치료제 임상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거다. 또 상용화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미국은 FDA, 우리나라는 식약처 두 곳에서 동시에 임상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셀리버리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계열 회사. 크리스탈 생명과학, 또 화일약품. 특히 이제 화일약품이 국내 유일 클로로킨, 우리가 이제 그 클로로킨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크리스탈 생명과학의 원료의약품을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로킨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크리스탈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서울제약도 있고요. 또 우리 친숙한 HLB도 100% 자회사가 임상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 또 레고캠 바이오, 환인제약, 뭐 동성제약 많아요. 그죠? 바이넥스. 굉장히 많습니다만 글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3형제 중에서 주가의 상승폭은 가장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아무튼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 수준까지 가장 빠르게 회복한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위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이 월봉입니다.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엄청난 변동성의 폭풍이 있는 그런 주시장의 흐름입니다만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그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체인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도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완전히 훼손이 됐다가 바로 올라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 부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올라온다면은 하락이 영향이 있지만 이 하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 추세선으로 붕괴가 된 것이 지금 셀트리온의 흐름처럼 단번에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 이거는 없어도 된다.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어제 60만 주의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 오늘도 50만 주가 넘는 공격적인 순매수. 아주 좋습니다. 어제 대량 거래량이 나왔죠. 어제 거래량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말씀. 어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거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거래량이 660만 주였는데요. 오늘 거래량은 380만 주.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오늘 주가는 5%를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셀트리온이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치료제 뭐 관련해서 뭐 백신 어제 뭐 서정진 회장의 뭐 간담회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질은 셀트리온은 그렇죠. 올해 램시마 SC, 허주마, 트록시마 관련된 미국, 유럽. 자, 이 부분도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셀트리온 주가가 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앞으로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셀트리온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런 바이오 환경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체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굉장히 여타 다른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한테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셀트리온 제약.
글쎄요, 뭐,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살짝 밀렸던 그런 부분이 어제 오늘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 이런 거 여러분들 쫓아서 매수하기는 다시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그죠? 어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이틀 연속 기록했다라는 점은 무시무시한 매기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변동성이 또 밑으로 아래로 하락 쪽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낙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러한 강한 단기적 매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기타 지금 현재 아까 셀리버리 한번 볼까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뭐 처졌던 그런 흐름 속에서 바로 추세가 이탈됐던 그런 흐름을 한 번에 복귀를 한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집의 흔적이 많다 이런 말씀을 과거에 좀 드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밀렸지만 이런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셀트리온하고 셀리버리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크리스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와서 그죠? 어제 오늘 뭐 3일 연속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완전 추세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답이 안 나올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 매집인지 어떤 매물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도 3일 만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이게 바이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이 아주 특수한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크리스탈의 흐름도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완성도는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JW 중해제약까지 한번 볼게요. 차트는 JW 중해제약도 주가가 사실 많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온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연속성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재료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급상으로 봤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리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간담회 내용이에요. 지금 뭐 1번 단계부터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개발하는 프로세스인데요. 1번부터 7번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을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빠르게 지금 4번, 5번, 6번 그죠? 이런 단계를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7번은 좀 걸릴 거예요. 그죠? 생산 단계까지는. 그래서 서정주 회장도 얘기한 것처럼 임상 6번 과정을 늦어도가 아니고 빨리 한다면 빠르면 그렇죠. 7월 말까지 임상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죠? 근데 7번 단계까지는 아마 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도 같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뭐 4월까지 어떻게 되고 5월까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가져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치료제 관련주들의 매기가 집중이 된 것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간담회, 그죠? 동영상, 영상 간담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또 혁혁한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글쎄요. 오늘 같은 날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또 내일 또 미국 장세 흐름에 이어서 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고통이 조금씩 반감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 이미 맞을 만큼 많이 맞은 상태예요. 그죠? 힘들 만큼 많이 힘들고 절망할 만큼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글쎄요. 좀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보다는 둔감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호재에 대해서 둔감할 상황이 이제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희망을 좀 찾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또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주식공장TV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